오원춘 사건은 아직 여기서 마무리할 단계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은민지록. 놀고 먹는 소수의 백성이 대다수를 오염시킨다. 오늘의 주인공과 알맞은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12년 4월 수원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공포와 분노로 떨게 만들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선족 토막살인마 오원춘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극소수의 조선족 때문에 성실한 조선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한 범죄자, 대한민국의 인육, 장기매매라는 말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원춘은 1971년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서 태어나 이미 폭력과 도박으로 범죄자의 길을 걷다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사장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도, 거제시, 수원시를 거치며 불법 체류 생활을 한 오원춘은 2012년 4월 퇴근을 하던 당시 28살 광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후 성폭행을 하려다가 저항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아주 심하게 훼손했는데요.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고 장기는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라 범인 오원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장면을 본 국가수 관계자들은 이틀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2012년 당시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이라 이 사건을 유독 눈여겨보았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밝혀진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굉장히 어수선하고 뒷얘기가 많았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인육 제공설입니다. 오원춘의 살인 행각이 밝혀진 것은 단 한 사건이지만 이 사람은 절대 처음 벌이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조각으로 시체를 발골하듯 뜯어냈고 그 과정에서 장기는 훼손하지 않았다. 시체 외부에 상당히 능숙한 자이고 무언가를 위해 살인을 사주받아 저질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가 2007년부터 4년간 8에서 10회 중국에 다녀갔다는 것 또한 검거 당시 그의 계좌엔 700만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입국한 지 7개월 만에 중국에 5,500만원을 송금하고 중국엔 자신의 소유 아파트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분명 아주 일반적인 노동자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CCTV 속 수상한 그녀인데요. 이 장면은 7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경찰은 오원춘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공개하는데 그 영상에선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바로 오원춘이 범행할 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차 뒤편에서 한 여성이 납치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목격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상당히 수상한 그녀는 오히려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원춘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3차례 정도 가게에 들러 과일을 사갔는데 그녀에게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원춘의 뒤에는 다른 거대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여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추가 살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오원춘이 거주하던 제주, 거제, 수원 지역엔 굉장히 많은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오원춘의 집 화장실에는 칼을 가는 숫돌이 있었으며 집 뒤쪽에는 개나 고양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잘 막아둔 화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로에는 오원춘 검거 이후 사람뼈로 추정되는 물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원춘은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자가 한밤중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범인이 289를 토막낼 수 없다고 판단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또 피해자 여성이 오원춘이 잠시 나간 틈을 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했고 정확한 위치까지 말해주었지만 근처만 빙빙 돌다가 다음날 사건 현장을 발견해 끝내 경찰의 초등수사 미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오원춘은 검거된 후 중국 공안과 다르게 한국 경찰은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며 아주 다행이라고 밝혔고, 끼니 때마다 밥도 굉장히 잘 비웠으며 법원으로 호송하던 중 다른 범죄자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점수 미달로 오히려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신을 알아볼 수도 없게 훼손시키는 잔인한 짓을 했을까?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 빠르게 오원춘 사건을 일단락시키려는 행동을 보였고, 세월이 흘렀지만 오원춘 사건은 아직 여기서 마무리할 단계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